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신문은 그날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그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다. 세계 오페라의 성전이라 불리는 극장 라스칼라가 새 음악 감독을 발표하던 순간 현지 음악계에서는 이런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놀라움이 아니라 오래전에 예정되어 있던 결혼과도 같다. 한 유럽 평론가는 여기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라스칼라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를 인정하기까지 247년이 걸린 것이다. 밀라노의 오페라 애호가들은 극장 앞 광장에 모여 새 감독의 이름을 서로에게 확인했고 이탈리아 전역의 문화면 헤드라인이 하루아침에 그 이름 하나로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찬사의 한가운데 선 인물이 유럽 태생의 백인 거장이 아니라 한 명의 한국인 지휘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날 왜 온 유럽이 그토록 술렁였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이길래 서양 음악의 가장 깊은 성역이 스스로 문을 열어젖힌 것일까요? 그의 이름은 정명훈입니다. 2025년 5월 이탈리아 밀라노의 라스칼라 극장은 정명훈을 차기 음악 감독으로 공식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임 시점은 2027년 현 음악 감독 리카르도 샤이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발표에는 한 문장이 반드시 따라 붙었습니다. 1778년 개관 이래 247년 역사상 라스칼라 음악 감독 자리에 오르는 첫 아시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럽 클래식의 가장 깊은 심장부 그 누구도 동양인이 앉으리라 상상하지 못했던 자리에 한국에서 온 한 지휘자가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이 소식은 발표 당일 한국은 물론 이탈리아, 영국, 미국의 주요 언론을 통해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낯선 사람에게도 이것이 단순한 인사발령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왜 그토록 무거운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려면 라스칼라라는 곳이 어떤 무대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라스칼라는 단순한 오페라 극장이 아닙니다. 1778년 문을 연 이래 이곳은 서양 음악사 그 자체와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탈리아가 낳은 작곡가 베르디의 오페라가 세상에 처음 울려 퍼진 곳이 바로 여기였고 푸치니의 걸작들이 초연된 무대가 여기였습니다. 이곳의 음악 감독이란 자리는 세계 클래식 음악계에서 가장 높고 가장 신성한 지휘봉으로 여겨집니다. 유럽인들에게 라스칼라의 지휘대는 축구로 치면 세계 최고 명문 구단의 감독석과 같습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유럽이 수백 년간 지켜온 문화적 자존심의 가장 안쪽 방이자 서양 예술의 순수한 혈통을 상징하는 왕좌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좌는 247년 동안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오직 서양 백인 거장들만의 성역이었습니다. 그 지휘대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그 무게가 온몸으로 실감이 납니다. 20세기 최고의 지휘자로 불리는 아르투로 토스카니니가 이 자리를 지켰고 그 뒤를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다시 그 뒤를 리카르도 무티가 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이탈리아와 유럽이 낳은 전설적인 거장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클래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큼 음악의 역사에 깊고 또렷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자리는 유럽 클래식이 가장 아끼고 가장 조심스럽게 지켜온 가문의 가장인 셈입니다. 아무나 앉을 수 없고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이방인이라면 더더욱 넘볼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 오랜 계보 속에 동양인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난 247년 동안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그 벽을 한 사람이 조용히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라스칼라는 왜 하필 정명훈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결코 하루아침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정명훈과 라스칼라의 인연은 무려 30년을 훌쩍 넘습니다. 그는 1989년 이 무대에 처음 섰고 그 뒤로 오페라 9편을 84회 지휘했으며 콘서트는 무려 141회를 이끌었습니다. 이는 라스칼라의 공식 음악 감독들을 제외하면 이 극장에 가장 많이 오른 지휘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어떤 외부 지휘자보다도 이 무대를 자주 밟았다는 이 기록 하나만으로도 그와 이 극장 사이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라스칼라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역사상 첫 명예 지휘자로 추대되기까지 했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스스로 그에게 그들의 역사에 없던 명예로운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유럽의 심장이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동양인 지휘자를 지켜보고 시험하고 검증하고 마침내 그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정명훈 본인은 이 임명 소식을 전해 듣고 자신의 벅찬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와 결혼하는 것과 같다. 30년을 함께한 극장과의 관계를 그는 사랑하는 이와의 결혼에 빗댄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유럽 언론에 크게 실리며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정복이나 성취라는 거창한 단어 대신 그는 오랜 우정과 신뢰라는 따뜻한 언어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겸손하고 진심 어린 태도는 왜 그가 그 까다롭기로 소문난 이탈리아 음악계의 마음을 30년에 걸쳐 얻어낼 수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실제로 유럽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그를 두고 언제나 한결같은 태도로 음악의
음악에만 몰두하는 지휘자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음악으로,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무대를 채워온 그의 방식이 결국 세계에서 가장 도도한 극장의 마음까지 녹여낸 것입니다. 발표가 나오자 유럽 전역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클래식 매체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라스칼라는 국적이 아니라 음악 그 자체를 선택했다. 그러면서 그 음악의 이름이 바로 정명훈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음악 전문지들도 잇따라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며 라스칼라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인명 가운데 하나로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공영방송조차 특집을 편성해 정명훈이 누구이며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자국 청중에게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서양의 주류 언론이 한 동양인 지휘자를 두고 이토록 진지하게 그리고 존경을 가득 담아 다룬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유럽 음악인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우리의 지휘자로 여기고 있었다. 그 한마디에는 국적을 넘어선 음악가에 대한 순수한 존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인명이 갖는 파장은 한 사람의 성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오래된 상징이 무너지고 새로운 문이 활짝 열렸다는 신호입니다. 247년 동안 서양 클래식은 스스로를 백인 거장들의 예술로 규정해왔습니다. 그 굳게 닫힌 문의 가장 안쪽, 가장 신성한 방의 열쇠를 한국인에게 넘겼다는 것은 이제 실력 앞에서는 출신도, 인종도, 국적도 아무런 벽이 되지 않는다는 선언 과 같습니다. 이 소식은 세계 곳곳에서 클래식을 공부하는 수많은 동양의 젊은 음악가들에게 저 높은 자리가 결코 넘볼 수 없는 벽이 아니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꿈이 이제는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된 것입니다. 정명훈이 앞서 걸어간 그 길이 이제 뒤따르는 이들의 든든한 지도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음악가가 반세기 가까이 오직 음악만을 붙들고 묵묵히 걸어온 길의 끝에서 피어난 결실입니다. 정명훈은 화려한 홍보나 정치가 아니라 오케스트라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식으로 유럽의 무대를 걸어왔습니다. 그 진정성이 30년의 세월을 지나며 흔들림 없는 신뢰가 되었고 그 신뢰가 마침내 247년의 성역을 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청중과 가장 도도한 극장이 다른 누구의 강요도 아닌 스스로의 판단으로 문을 열어 그를 안으로 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운이 아닙니다. 오직 오랜 세월의 실력과 변치 않는 진심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더욱 값진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이 이야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이제 2027년이면 세계 오페라의 성전 라스칼라의 지휘대 위에 한국인 정명훈이 서게 됩니다. 유럽 백인 거장들의 이름만이 새겨져 있던 그 유서 깊은 계보의 가장 마지막 줄에 마침내 한국에서 온 이름 하나가 또렷하고 당당하게 새겨집니다. 그것은 한 지휘자 개인의 영광인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오래도록 자랑스러워해야 할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실력과 진심 앞에서는 세상의 어떤 높고 단단한 벽도 결국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그는 오직 지휘봉 하나로 온 세계 앞에서 증명해냈습니다. 247년을 기다려온 그 자리에서 이제 그가 만들어낼 음악이 밀라노의 밤하늘을 지나 온 세계를 향해 울려 퍼질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오랜 헌신이 어떻게 역사의 두꺼운 벽을 넘어서는지 그 살아있는 증거를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벅찬 순간을 오래도록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